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진천 영동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민자로 할지 공금으로 할지 국토부 결정이 늦어지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 불이 붙은 진돗개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학대 정황이 드러나 개주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 대학이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신입생 충원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소백산 송이 수확량이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이른 추석으로 가격은 하락했는데 앞으로 날씨가 변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태풍 남마돌이 충북에도 강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시속 50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건물 지붕이 통째로 뜯겨 날아가기도 했는데요. 밤까지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지붕이 통째로 뜯겨 날아갔습니다. 건물 옆 보도로 떨어지려다 가로수에 아슬아슬하게 걸렸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전 한때 시속 40km가 넘는 강풍에 주택 지붕이 날아간 겁니다. 지붕은 고압선을 덮쳤고 전기가 잠깐 나갔다 들어온 건가 했는데 앉아 계시던 손님분이 연기 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서는 그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전기가 끊어져 있죠. 인근 아파트를 포함한 일대 2,500여 세대에 1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금 보일러는 두 개가 다 탔고 그리고 가전제품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괴산과 보은 등지에는 시속 40km 넘는 바람에 잘려나간 나무 줄기들이 도로와 길을 막아 119가 출동해야 했습니다. 폭이 한 3분의 1 정도 거기 나무가 이제 치우쳐져가지고 막고 있었고 큰 부분만 저희가 절단을 하고. 태풍 영향으로 오늘 충북에서 관측된 순간 최대 강풍은 시속 55.8km. 청주기상지청은 밤늦게까지도 곳에 따라 시속 50k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정부가 신설 계획을 확정한 진천 영동고속도로가 8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자 사업자가 뛰어들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는데 열쇠를 쥔 국토교통부가 민자 추진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면서 충청북도를 애태우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 사이 한 가운데 위치해 진천에서 영동까지 이동 시간을 20분 이상 단축시킬 충북의 새 고속도로. 충북을 관통해 경기도와 경남을 이을 진천 영동고속도로는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밝히기 무섭게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었을 정도로 주목받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 도로공사가 정부 돈으로 짓게 할지 민간이 짓는 대신 일정 기간 수익을 줄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데 양쪽이 구상하는 노선엔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 등을 내세운 민자 노선은 정부안에 비해 서쪽으로 길을 냈고 길이도 1.5km 정도 짧습니다. 특히 오창나들목까지 6km의 지선을 만들고 그 중간에 청주공항 나들목을 신설해 공항 이용객을 흡수하려는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수록 손해인 민자는 9년 내 완공이 목표라 이 도로에서 갈라져 충북 북부를 연결할 새 고속도로를 계획 중인 충청북도 입장에선 정부안보다 매력적입니다. 동부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 진천 고속도로가 지금 빨리 진척이 돼야만 26년도에 국가도로망계획 수정 계획에 요거 동부축 고속도로를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람을 제일 잘 아는 건 지난 2월에 민자사업 제안서를 받은 국토부. 그런데 8개월째인 지금까지도 이 제안서가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할 민자 적격성 조사조차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30일 안에 KDI에 맡기라는 시행령 규정은 있으나 마나.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둘을 비교해보고 정하겠다는 건데
이 조사가 1년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통상 1년이 걸리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함께 진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도 정책적 부합성을 따져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정부 예산으로 하면 18년 정도 걸리는데 민자로 하면 8, 9년 걸리거든요. 빨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고 정부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점을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오는 11월 정부 예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국토부에 따져 물을 계획인 가운데 충청북도도 이번 주 국토부 순회 간담회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괴산군의회와 단양군의회도 충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두 의회는 호수와 국립공원, 백두대가 등의 규제로 오랜 세월 침체를 감수해왔다며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발송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진천과 옥천군 의회도 각 지역별 공공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충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과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의 한 펜션에서 몸에 불이 붙어 죽어가던 생후 2년 된 진돗개가 투숙객에게 발견돼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주인이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법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북 괴산의 한 펜션 주차장. 견사 주변에 있던 남성이 자리를 뜨자 갑자기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안에 있던 2년생 진돗개 몸에 불이 붙은 겁니다. 우연히 목격한 투숙객들이 불을 꺼 진돗개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지만 귀에서 몸통까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안락사를 권할 정도였어요. 흉터를 갖고 살아야 되는 애기 때문에 어떻게 입양이 잘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60대 개 주인. 견사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우연히 벌어진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피해서 도망가서 저쪽으로 가서 몸에 붙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교육 차원에서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사건이 난 거를 인정한다는 거지 내가 뭐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경찰은 60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현장과 개 피부 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돼 고의적인 학대로 판단하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개 주인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고의적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려서 그 불을 붙였다는 그 학대의 정황이 있어서 그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개 주인은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학대를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확 뿌렸다고 그랬거든요. 생사가 불투명했던 진돗개는 유기동물복지협회로 인계돼 현재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해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30대 친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이는 부모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이후 자수한 친모에 대해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30대 피고인은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충북도 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대부분 지난해보다 경쟁률도 하락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수시 경쟁률이 하락한 건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0.65대 1로 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서도 상위권이었지만 올해는 9.59대 1로 하락했습니다. 수치상으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감소했는데 그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수험생들의 그 수시를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의 숫자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험생이 줄면서 충북의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당장 청주교대가 평균 5.8대 1로 지난해 9.1대 1보다 3포인트나 낮아졌고 교통대가 4.4대 1, 교원대 5.4대 1로 하락했습니다. 청주대와 서원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등 다른 대학들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률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미달학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한 세명대를 비롯해 꽃동네 대학교와 중원대 등은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에 입시 상승 요인은 대학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했고 SNS 기반 대학 홍보를 강화한 것이 상승의 아마 원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감소와 수시 경쟁률 하락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당장 올해 줄어든 고3 학생만 7천여 명, 내년에는 3만 2,600여 명이 줄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입시 자원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떨어질 텐데 최대한 또 우수 학생들을 많이 선발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대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의 생존을 건 신입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킬로그램당 수십만 원 하는 가을 별미 송이버섯이 이달 초부터 소백산 등 산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고 잦은 비에 풍년을 맞아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려갔는데 널뛰는 날씨가 변수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 소백산 해발 800m. 여기. 소나무 밑동 주위에 둥근 물체가 피었습니다. 가을 이맘때 한 달가량만 볼 수 있는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는 소나무 및 낙엽이 쌓인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뿌리와 적당한 균, 토양, 기후 조건까지 까다로운 생육 환경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소백산에서 나는 저희들 송이는 그 700-800고지에서 따니깐으로 이 하가몬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송이 향이 전국에서 아주 제일 좋습니다. 향도 좋고 육질도 단단하고. 재배가 어렵다 보니 허가받은 주민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 등 최근 잦은 비와 큰 일교차로 이곳 소백산 송이의 채취량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그래도 4시간, 5시간 산행하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작년에 한 1kg를 땄다면은 올해는 한 1kg 한 400~500씩 따가지고 한 25% 정도 좀 송이 채취가 좀 좋다고 평균적으로요. 주민들이 4시간 산행 끝에 모은 송이도 수십 킬로그램입니다. 송이 풍년에 지난주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산림조합 입찰이 이뤄지는 경북과 강원도의 1등급 송이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지난해 80만 원을 웃돌았는데 올해는 50만 원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송이 입찰이 몰리기 전 추석이 있었던 것도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늦더위는 변수. 송이 생육 환경은 23도 안팎이 적당한데 지난 주말부터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주 들어 단양, 영주, 봉화 등 소백산 송이의 채취량도 지난주보다 일시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송이 채취 기간은 보통 다음 달 초까지. 다행히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널뛰는 날씨 상황에 따라 송이를 만날 기회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달여 만에 4자릿수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된 신규 감염자는 680명으로 지난 7월 17일 717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대비 재감염자 비율도 나흘 연속 하락하며 7.5%를 기록했고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17.6%입니다. 입원 치료 중이던 60대 1명과 80대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충북 누적 사망자는 839명, 누적 확진자는 76만 3,69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청주시가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4일 충청북도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현재 규제 지정 요건을 벗어난 청주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의 고충, 규제 장기화에 따른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설명하며
조정지역 해제를 설득했습니다. 청주시의 주택 거래량은 20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당시보다 80% 급감했고 주택 가격도 지난 6월부터 분명한 하락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올해 청주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8천여 세대로 당초 공급 예정 물량의 40%에 불과합니다. 외래 생물 서식이 확인된 청주 산남동 원흥이 생태공원에서 대대적인 서식 환경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립생태원과 청주시는 해마다 외래종 출몰이 잇따르고 있는 원흥이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생태 교란종의 종류와 양, 먹이원 등을 조사해 일대 외래종 퇴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